안녕하세요. 멘탈 강화의 지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심리학 연구부터 뭐랄까 실제적인 조언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. 목표는 그거죠.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. 그런 통찰을 얻는 거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당신은 어떠세요? 뭐 사소한 일에 마음이 확 가라앉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 앞에서 막 부담감 느끼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? 그럼요. 누구나 그렇죠.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이 좀 단단해지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강철 멘탈 이런 비법이라기보다는요. 음, 어려움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다시 일어설 힘. 회복 탄력성. 네, 바로 그거죠.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지혜.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료들 보면서 흥미로운 지점들 같이 짚어보시죠.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거였어요. 우리 안의 목소리, 생각이 가진 힘이요. 네, 자기 대화 말씀이시죠? 네,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중에 스스로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.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할 수 있어 이러면 힘이 나는데 또 실수했네 막 이러면 진짜 스스로 무너지고. 맞아요. 그게 단순한 응원 이상인 거죠. 네, 그게 바로 캐럴 드웨익 조수, 마인드셋 이론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. 마인드셋? 네, 내 능력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를 엄청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. 그렇죠. 실수할까 봐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근데 반대로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그냥 뭐랄까 데이터로 봐요. 데이터요? 네,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번엔 이게 안 통했네? 그럼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?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. 자책이 아니라 분석이네요. 맞습니다. 객관적인 분석, 그리고 자기 이해, 이게 중요해요. 혹시 당신은 좀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목소리가 먼저 들리시는 편인가요?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성장 마인드셋이 결국 실패해도 다시 나아가는 힘,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랑 딱 이어지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자료에서도 보니까 강한 멘탈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네, 특히 요즘처럼 막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하죠. 맞아요.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 거창한 구호 이런 게 아니고요.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작은 행동이요? 예를 들면요? 네, 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괜찮아, 다시 해볼 수 있어. 이렇게 스스로 좀 다독여주고 정말 사소한 목표 있잖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. 이불개기? 네, 아니면 뭐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.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. 아하.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막 쌓이면서 나도 이거 되네? 하는 그 느낌? 네네.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믿음의 벽돌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딱 멘탈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죠. 와,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.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. 네. 근데요,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가끔은 막 과거의 힘든 기억이나 부정적인 감정, 거기에 확 발목 잡힐 때가 있잖아요. 있죠. 그럼요. 자료 보니까 우리 뇌가 원래 생존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약간 경고 시스템 같은 거죠. 위험했던 걸 기억해야 피하니까요. 아,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정 자체를 막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어떡해요? 그 감정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. 그게 중요해요. 여기서 마음 챙김,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.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마음 챙김이요. 네, 현재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, 감정, 아니면 몸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이건 좋은 거, 저건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. 그냥 알아차린다.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왜 불안하지? 뭐 때문이지? 막 파고드는 대신에요. 그냥 지금 내 안에 불안감이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.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이네요. 네,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이 감정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. 뭐 감정을 글로 막 써보는 거,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죠. 아니면 규칙적인 운동, 이런 것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건강하게 흘려보내는데 좋아요.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감정이랑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게 핵심입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감사의 힘이요.
아, 네, 감사. 이게 그냥 뭐 예의 차리는 걸 넘어서 멘탈을 지키는 진짜 도구가 될 수 있다. 이 점이 되게 와닿았어요. 네, 맞아요.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요. 매일 감사한 일 적는 거 있잖아요. 감사일기. 네네.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청소년들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어요. 오, 진짜요? 청소년들도요? 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후 가정 감사라는 것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혹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땠을까?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떤 거죠? 뭐 차가 엄청 막힐 때 짜증나잖아요. 그럴 때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어디야?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. 아, 네.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. 네. 현재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.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는 습관 자체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꿔주는 셈이죠. 와, 생각해보니 오늘 진짜 많은 걸 짚어봤네요. 내면의 대화 방식부터 그 마인드셋, 작은 성공 쌓기, 감정 다루는 법, 그리고 감사까지. 네.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강한 멘탈이라는 게 뭐 아무 감정도 안 느끼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살면서 당연히 겪는 여러 감정들, 어려움들, 이것들을 좀 건강하게 겪어내고 헤쳐나갈 힘과 지혜, 이걸 꾸준히 길러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네, 과정이라는 말씀?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들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보통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정말 모든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서서 버티는 단단함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때로는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넘어져도 다시 유연하게 균형 잡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능력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요?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.